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경찰 조사도 받았는데 이유는 설교자가 마스크를 안 꼈다고 박원순이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박원순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스크를 벗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소를 했습니다. 성이 고씨입니다. 고소에 능한 변호사입니다. 자,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은 좌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파요. 우파 맞아요? 예.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예. 네. 성경의 근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어느 손으로? 오른손 왼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우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파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에 관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오리니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류하기를 양은 그 어느 편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25장 3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파에게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는데 3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오른편에 계십니다. 우파를 지지하십니다.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좌파 철학자들이 스스로를 좌파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니까.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은 스스로를 좌파라고 해요. 왜? 우파라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는 하나님 우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도 좌파도 있고 양파도 있는 거야.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그래서 스스로를 중도좌파라고 하는 이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들도 계시고. 중도좌파라는 말을 누가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절간에 있는 스님들이 싫어해요. 아니 왜 중의좌파냐고. 중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면 태극기 들고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나라를 사는데 어디 아니고 중도좌파라고 하냐고. 나라를 사랑하는 데는 예수 믿는 자도 불교도도 다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파라서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편에 서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물물이 흐리어짐과 같고 샘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여러분들은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데 공정하지 않고 부정한 선거로 치러졌다고 입증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의 호프되는 거대 야당은 안 나타나요. 여러분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치유할 때 나타났던가요? 그놈들이 저 야당이 아니에요. 한 분 민경욱 위원님 한 분. 그래서
이미 2년 후에 우파의 대통령 후보는 정해졌어요. 저는 지난번 평택대회 때 처음으로 제대로 인사를 드렸는데 얼마나 부드러우면서도 이때 나설 줄 아는 사람, 이때를 위해서 나서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서주는 이때. 여러분들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일꾼들과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의사를 결정해서 이끌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모든 국정 결정마다 국민이 청와대 신문고에 넣어서 그 의견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가 전 정책을 가지고 국민의 의사를 결정하기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들을 뽑아서 국회로 보내서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대의제입니다.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한 사람들을 국회로 뽑아 보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인데, 이 대의제는 뭘 전제로 하느냐? 공정한 선거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이 우리 표를 반영해서 국회로 가서 우리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찍은 표가 도둑을 맞고 왜곡되면 우리의 의사가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의제의 전제가 되는 공정한 선거를 여당과 정부가 완전히 무너뜨리고 180석을 만들어서 차별금지법도 강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거대 야당이라는 미통당 내에 주사파 잔존 세력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짝짝꿍해서 헌법을 개정해서 고려 연방제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방관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공선법에서는 선거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선거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 제기하면 180일 이내,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의 경우는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무효가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만, 변호사니까 법률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맨 먼저 우리가 이제 지적할 점은 QR코드를 사용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QR코드 들어보셨죠? 네. 많이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데, 원래 공직선거법에서는 뭘 사용하게 있도록 되어 있죠? 바코드. 151조 6항에서는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자봉지에도 다 나와 있어요. 막대기가 그려져 있다고, 바코드에. 막대기 밑에 숫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읽어내는 스캐너와 관계없이 우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QR코드는 반드시 스캐너가 있어야 돼요. 이걸 읽어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읽어드리는 일반 스캐너로는 숫자만 나와요. 이거를 원래 가진 소스 프로그램, 이거를 만들어낸 사람 외에는 무슨 정보가 들어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에서 분명히 바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선관위는 바코드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QR코드가 막대기처럼 생겼던가요? 영어하는 사람이면 바가 뭐예요? 바. 막대기야, 막대기. 막대기처럼 생긴 거를 바코드라고 하는데 왜 정사각형으로 생긴 걸 바라고 하냐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증거보전 소송을 해보니까 바코드 말고 이 QR코드 인식기 소스 프로그램 내놓으라고 하니까 법원에서 전부 다 기각을 했어요. 31개 숫자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아니요. 당당하면 왜 못 내놔? 자기들 입으로만. 그럼 소스 프로그램을 내놔서
위법되고 명백히 공직선거법 151조 6항 위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전선거에서 이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사전선거에서는 신분증을 스캔하는 절차를 갖춥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스캔을 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용지를 투표용지를 내줍니다. 투표용지를 가지고 바로 찍으면 그 사람 그 시간에 이 사람이 투표한 용지를 가지고 누가 어떤 선거를 누구를 뽑았는지 어떤 당을 찍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여기 탈북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100% 참석 100% 찬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밀 선거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대한 투표가 나오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기 때문에 함부로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QR코드에 우리의 정보가 담겨있고 그 시간을 추정하면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어떤 당을 찍었는지 여러분이 드러난다고 하면 여러분 함부로 투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하죠. 헌법 40조 1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하는 이런 선거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과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비밀선거 원칙 위반, 그 다음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먼저 우선 무효사유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투표용지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전선거 투표용지는 원칙은 158조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서 반드시 사전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고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투표할 때 당일 투표할 때도 마찬가지로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고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일 투표를 해본 여러분들 도장이 인쇄되어 있다는가요? 아니면 빨간 인주가 묻어 있던가요? 빨간 인주가 묻어 있는 도장을 찍어서 도장 가지고 그 투표용지를 1년 번호가 있는 걸 뜯어서 따로 보관하고 도장 찍고 부여한 다음에 나오면 나중에 선거가 끝나면 그 도장을 다 수거해버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투표용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투표에서?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인쇄해서 사전투표관이 인쇄해서 날인을 아예 도장을 인쇄해서 프린터로 뽑아내서 사전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서는 반드시 날인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이거를 인쇄에 가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 그러면 어떤 법률에 위임 규정이 있으면 그 하위 법령에 이거를 상세한 내용을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맨 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력이 높은 법률이 뭐죠? 헌법. 그 다음 그 밑에 법률 밑에 명령, 그 다음에 조례, 규칙, 요 순으로 법령의 효력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면 중앙선관위가 자기네 규칙으로 이거를 다르게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선관위 규칙 3위 법령인 공직선거법에서는 이거를 반드시 사전선거관리 도장을 찍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임하는 규정도 없는데 자기 멋대로 공직선거 규칙을 만들어서 인쇄에 가름하니까 이 투표용지를 프린터만 있으면 무한정 발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발급해서 투표용지를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투표 용지에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인쇄해서 교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는데 이 내용을 했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 위반, 그리고 상위 법인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무효 투표가 된 겁니다. 공직선거법 179조 1항은 정규 용지가 아닌 투표 용지를 사용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위반한 투표 용지를 가지고 이번에 몇 %요? 29%가 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했어요. 사전투표용지 유효투표를 따지면 40%가 넘습니다. 40% 넘는 사전투표용지가 다 무효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선거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전투표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본투표만 했으면 여당이 180석 나왔을까요? 안 나옵니다. 우리 민의원님 벌써 국회 가 있겠죠. 본투표에서는 이겼잖아요. 이런 투표 결과 179조 1항에 위반된 정규 용지가 아니라 사전투표관이 날인 도장이 찍힌 게 아니라 인쇄돼서 나온 용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40% 표는 다 무효인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전체 표를 계산했기 때문에 전체가 무효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투표 며칠 전에 아동 돌봄 쿠폰이라는 걸 발급을 했습니다. 아동 돌봄 쿠폰이라는 게 얼마치를 발급했느냐? 9,212억 원어치. 여러분들 중에 9,000억 모아본 사람 있어요? 9,212억.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아동복지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복지법상에는 40만 원 별도로 주는 돈이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거냐 하니까 얘기를 못해요.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령에도 없는 거 저출산 초고령사회 기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저출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를 지급하려면 반드시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설명을 못해요. 이건 뭐냐? 우리가 50년대, 6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투표할 때 고무신을 돌렸습니다. 고무신. 막걸리도 돌리고. 그래서 요즘은 고무신이 안 나오니까 아동 돌봄 쿠폰 해가지고 이거 다 돌렸어요. 9,212억 원어치. 이거 전형적인 매수행입니다. 매수행. 그러면 이런 매수행위가 공무원이 특정 여당을 위해서 돈을 풀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거를 제지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이 담당자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데 대법관이 법을 몰라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새끼 목을 잘라야 돼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눈이 먼 것도 아니고 머리가 모자라서 해석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놔뒀어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가만히 놔두면 처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처벌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주 금요일날 보건복지부 장관, 남모 장관, 권수일 중앙선관위원장 각각 하나는 보니까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저쪽에 세종시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죄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권남용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과천이니까
과천에 사무실이 있어서 수원지검에 고발해놨어요. 제가 처벌하면 안 되니까 국가로 하여금 처벌하게 일단 고발해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찰이 당연히 처벌해야지. 검찰이 수사 안 하면 검찰도 직무유기로 한 번 더 검찰총장까지 고발하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고무신 선거가 이렇게 만연한 대한민국 사회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제가 할 얘기는 아마 우리 조슈아 선생님이나 민희 의원님께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난 단순히 전자적으로 온라인적으로 나타난 증거 외에도 여러분 어떤 많은 증거를 여러분 유튜브에서 확인하셨죠? 예. 부천 신정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전 투표는 4.7초당 한 명이 투표를 했어요. 여러분 만화의 애니메이션의 인크레더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인크레더블 거기에 애기가 남자 애기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빨리 빠른지 몰라요. 인크레더블이 나와도 4.7초 만에 도장 찍고 가서 집어넣는 행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사전 투표하면서 표를 2개씩 받아갑니까? 어떻게 표가 붙은 표가 발견이 돼요? 워낙 빨리 급하게 출력해서 집어넣다 보니까 전자적으로가 아니에요. 직접 아날로그적으로 표를 집어넣은 거예요. 표를 집어넣은 거.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사회는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참관인이 가서 봤다고. 참관인이 본 거는 개표할 때만 봤죠. 주표에서 사전투표 합의 시스템이 있는 장소까지 옮겨질 때까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니까요. 못 봤어. 근데 이게 공정사회라고,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자기들이 참관했으니까 봤다고. 못 본 건 못 봤다고 해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은 정당이니까 비례대표 정부 그리고 사전투표에 의해서 진행된 지역구 253개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180일 이내에 전체 결과를 판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까지 대법원의 태도를 보면 당선 무효 소송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때쯤에 해줘요. 이 강행 규정인데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법원에서 심리가 열릴 때는 반드시 그날 시위에 나와 주셔야 됩니다. 나와서 완전히 신상을 다 털어야 되고 심지어는 어디에 누가 사는지까지 얘기를 하면서까지라도 반드시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압박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애국운동을 해보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행동해 주실 것이라고 제가 믿고 여러분들께 맡기고 내려가겠습니다.